넷째 주에 친정엄마와 시간을 보내기 위해 연차를 몰아서 쓴 상태였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집안 사정상 엄마와 떨어져서 자랐었고 연락도 중간중간에 겨우 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학창시절 운동회나 졸업식 때 친구들 엄마가 오는 게 부러웠었고 엄마와 소소하게 쇼핑하는 또래 친구들이나 목욕탕에 같이 다녀왔다는 친구들이 항상 부러웠습니다. 그런 제가 엄마와 다시 연락을 시작하게 된 건 3년이 조금 안 된 것 같네요. 그동안 제가 지방에 살고 있고 엄마께선 수도권에 계시다 보니 일 때문에 바빠 주말에 몇 번 올라가서 보는 게 다였습니다. 가더라도 토요일 아침에 출발해서 같이 점심 저녁을 먹고 난 후 일요일에 아침을 먹으면 급하게 내려와야 했었죠. 그마저도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부터는 자주 가지도 못했었고요. 그렇다 보니 결혼 후에 친정엄마와 언제 이렇게 시간을 보내겠나 싶어 엄마한테 이야기를 했고 엄마께서 제가 있는 곳에 오셔서 일주일 정도 저와 시간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아직 제 자취방을 내놓지 않은 상태라 자취방에서 지내기로 하고 남친은 신혼집에 있기로 했었고요. 엄마와 오랜 시간 함께 지낼 생각에 들뜬 마음으로 남친에게 엄마하고 가족탕도 가고 집 근처 재래시장에서 장도 같이 볼 거다 하면서 어떻게 보낼지에 대한 계획을 이야기하게 되었는데 마사지를 받으러 간다는 말에 서운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엄마는 마사지 받을 줄 몰라서 가만히 있는 줄 아냐? 하면서요. 어이가 없었던 게 예식 3일 전에 어머님을 모시고 가려고 네일샵을 예약해둔 상태였고 그 사실을 남친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걸 알면서도 예식 준비 때문에 예산도 빠듯한데 마사지? 하고 짜증을 내며 한숨을 쉬더라고요. 남친 입장에서는 조금 서운할 수도 있겠다 싶겠지만 중요한 건 마사지 비용을 저희 엄마가 내기로 한 상태였고 결혼 예산도 반반 했다는 겁니다. 친정 엄마가 아파트 전세 얻을 때 쓰라고 5천을 보태주셨고 딸 시집갈 때 주려고 제가 어릴 때부터 모아놓은 적금 5천도 따로 받았습니다. 시댁은 잘 모르겠지만 남친이 모아둔 돈을 쓰는 것 같았고요. 어머님께서 아들만 둘 키우느라 본인을 관리할 여유가 없었던 건 저도 잘 알고 있지만 이게 예비 신랑인 남친이 저와 저희 엄마한테 섭섭할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잘 모르겠네요. 그렇게 본인 엄마가 안 됐으면 직접 마사지를 끊어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10년 넘게 본의 아니게 떨어져 살아서 모녀 사이가 애틋한 걸 잘 아는 사람이 저렇게 나오니 더 어이가 없습니다. 사치를 부리자는 게 아니라 엄마와 딸 둘만의 시간을 보내자는 건데 서운하다며 짜증내고 한숨까지 쉬는 남친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생각할수록 화만 나는 제가 이상한 걸까요? 후기입니다. 푸념처럼 적어놓고 이래저래 바빠서 잊고 있었는데 이렇게 댓글이 많이 달릴 줄은 몰랐습니다. 진심 어린 조언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우선 마사지 이야기는 남친을 만나 오랜만에 데이트를 하던 중 나온 거였습니다. 연애할 때는 한 번도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고 오히려 저희 모녀 사이를 더 챙겨줬던 사람이라 내가 뭘 들은 거지? 저 사람이 요즘 예민한가? 스트레스가 많은가?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겉으로는 뭐라고? 하는 날선 반응이 나왔었습니다. 엄마 돈으로 다녀오는 거라 예산하고는 상관없다. 너야 엄마랑 평생 살았지만 나는 엄마 없는 빈자리를 평생 느꼈었고 그나마도 결혼하고 나면 더 못 챙길지도 모르니까 일주일만 엄마랑 보내겠다는 거다. 그런데 거기다 입을 대냐? 하고 조금 버럭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런 제 말에 남친이 그럼 뭐 갔다 오든지 하고 말하는데 때를 못 가리고 돈을 펑펑 쓰는 철부지를 대하는 듯한 말투가 너무 거슬렸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넘어갔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것 같아 오늘 저녁에 잠시 이야기를 하자 했더니 일이 많다며 다음에 하자고 하더군요. 아무래도 본격적인 이야기는 이번 주 주말쯤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결혼이야 엎을 수 있겠지만 엄마가 속상해할까봐 아니 엄마가 혹시라도 본인 탓을 하실까봐 걱정입니다. 저희 엄마의 성격상 그럴 것 같거든요. 마사지 그게 뭐라고 하시면서 자기 탓만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엄마께서도 결혼을 잘못하셔서 모녀가 생리별을 하게 되었기에
딸이 같은 길을 걷는다면 그게 엄마의 가슴에 더 큰 못을 박는 일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제 시어머니가 되실 분이라 저희 엄마처럼 모시려고 더 살갑게 대하며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했었는데 시어머니 될 뻔하신 분의 심성이 너무 고우시거든요. 내일을 예약해드린 것도 처음에는 마사지를 말씀드렸는데 한사코 그런 데는 안 가신다며 거절하셨습니다. 가본 적도 없고 본인 같은 할머니가 그런 데 가면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한다고 하시며 친정 엄마한테 더 해드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엄마가 한번 내려왔다 하면 시부모님 되실 분들이 교통비도 10만원씩 보내주시고 엄마 차 트렁크에 쌀과 잡곡, 미역, 굴비 등 이것저것 챙겨서 실어다 주시곤 하셨습니다. 그러니 저도 감사한 마음에 어머니께서 치장을 한 번도 안 해보셨다셔서 딸이라고 생각하고 같이 네일을 받으러 가자고 했었던 거였고요. 심지어 둘째 아들 장가 보낼 때도 손톱 한 번 못 해보셨다 해서 더 그랬었습니다. 남친은 자기 엄마를 챙기는 거고 저도 그런 어머니께 연민이 느껴지기도 하지만 저는 저희 엄마가 몇 곱절은 더 애틋하고 불쌍합니다. 제가 남친 어머니를 생각했던 마음과 남친이 저희 엄마를 생각했던 마음이 다른 온더였다는 걸 깨닫고 나니 의외로 쉽게 결정이 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말에 지나가면서 봤던 드라마에서 여자 주인공 대사가 그렇더라고요. 남자의 진심은 영원하지 않다. 한순간이다. 그 한순간에 네 모든 것을 걸지 말아라. 그 말을 듣는데 저한테 하는 말인가 싶어 제 결심을 더 굳힐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집은 대출입니다. 전세금 5천을 엄마가 보태주셨고 나머지는 전세금 대출로 하려고 했었습니다. 남친이 예전에 사업을 하다 빚을 져서 신용을 회복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명절이 지나고 나면 제 앞으로 대출을 받으려고 했었죠. 가계약을 걸어놓고 넷째 주에 입주를 할 예정이었고요. 가구와 전자제품 배송을 다 마쳐놨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하니 머리가 아파옵니다. 명절을 지내고 엄마와 시간을 보낸 다음 혼인신고를 하고 차곡차곡 제 삶을 쌓아갈 생각으로 기대에 차 있었는데 정리하는 게 맞다는 걸 알고 있지만 선뜻 실행에 옮기려니 마음이 무겁게 느껴집니다. 결론이 어떻게 나든 저도 엄마도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둘이 같이 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일단락 되고 나면 한동안은 마음이 허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대로 진행했다가는 평생 후회할 것 같기에 하나하나 잘 정리를 해나가려고 합니다. 긴 글 읽어주시고 조언 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댓글. 이건 님 어머니께서 슬퍼할 일이 아니라 기뻐할 일인 것 같은데요. 어머니 덕분에 사람 하나 제대로 걸러내고 잘못된 결혼을 안 하게 된 건데 오히려 잘 된 거 아닌가요? 살다 보면 나와 아주 가까운 줄 알았던 누군가가 내 부모님과 관련되었을 때 그 추악한 본색을 드러내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저도 그런 일을 실제로 경험했고요. 똥차 지나가면 벤츠한다고 인연은 또 올 겁니다. 그러니 너무 실망 마시고 걸을 사람은 걸으세요. 그리고 시부모님이 아무리 좋아도 그 아들이 엉망인 경우가 아주 흔합니다. 더구나 님의 예랑이었던 저 사람은 돈 문제까지 님에게 의지하려고 했었네요. 정리하는 게 맞습니다. 냉정하게 정리하세요. 두 번째 댓글. 마사지 때문에 파혼이 아니고 앞뒤 안 가리고 지엄마가 제일 불쌍한 저 남자 때문에 헤어지라는 겁니다. 어디까지 알려줘야 심각성을 아나요? 이 결혼을 하게 되면 쓰니 엄마의 눈에 눈물 날 일이 넘쳐날게 보이는데 잘못했다며 빈다고 넘어가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댓글. 결혼이란 나와 같은 곳을 보는 사람과 하는 겁니다. 지금 많이 힘드실 것이라 생각들지만 용기를 내세요. 아까운 청춘을 실수로 아프게 보내지 마시고요. 남자와 여자는 완전히 다른 개체입니다. 서로 공감이 안 되는 거면 세상 불행을 다 짊어지는 거예요. 주위의 눈을 이겨낼 용기가 없다고 행복 찾는 일을 포기하지 마세요. 시부모님이 아무리 좋은 분들이라도 님이 마음 주고 믿고 의지할 사람은 남편입니다. 그 사람은 절대 님을 행복하게 못해줘요. 제 말 꼭 믿으시고 지금 마음 그대로 밀고 나가세요. 네 번째 댓글. 저 남자 분명히 숨겨둔 빚이 더 있을 겁니다.
그지놈이라 님네 모녀 마사지 비용이 아까운 거죠. 왜냐하면 결혼해서 언감생신 꿈도 못 꿀 공짜 신혼집에 공짜 새 가정 가구를 받쳐주고 지 빚까지 같이 갚아야 될 여편네가 돈을 팡팡 쓰니 심사가 뒤틀린 겁니다. 제대로 된 남자는 대출 한 푼 못 받는 금전적인 상황에서 결혼은 꿈도 안 꿉니다. 여자 앞으로만 대출을 그만큼 당당하게 받으라고도 못하고요. 돈은 없어도 염치는 있어야죠. 치졸하고 종지만도 못한 그릇, 그마저도 이미 깨져서 줄줄 새는 그릇이네요. 안전이별하세요. 5번째 댓글. 결혼 전에 초기왔던 사건을 무시하고 결혼했다가 결국 그런 류의 문제로 이혼했어요. 저도 그때 결혼 준비 중이라 힘들고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랬겠지 했었고요. 바보같이. 님은 저처럼 고생하지 않고 빨리 그만두시게 되어 다행입니다. 6번째 댓글. 엄마가 파혼을 슬퍼하긴 왜 슬퍼해요. 100세 시대에 그딴 놈을 끼고 사는 게 더 슬프죠. 시어머니 심성 고운 건 며느리가 돼봐야 아는 겁니다. 지금이야 하자 있는 아들 처리 직전인데 뭔들 못할까요? 이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